이번 시간부터는 11장으로 들어와서 그 2절의 그 팩토리얼 펑션 538쪽부터 시작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팩토리얼 하면은 좀 이제 기초 지식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3팩토리얼 하면은 그 값이 1, 2, 3 해서 6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0팩토리얼도 이제 알고 있죠. 그죠? 0팩토리얼 하면 이건 이제 1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0 이상의 그 이제 정수에 대해서만 그 팩토리얼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제까지 알고 있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예를 들면은 1.5 팩토리얼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 팩토리얼은 이거는 1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 사이의 값이에요. 즉, 이 팩토리얼 펑션은 이 저기 이쪽 구간에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연속 함수예요. 연속 함수라서 1.5 팩토리얼은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지게 돼요. 물론 정확히 1.5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1에 가까운 이제 그런 값을 가지게 되는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도 존재할까요? 마이너스 1.5 팩토리얼 이런 거, 이 값도 존재해요. 값도 존재하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는 이제 이거 뭐 0보다 작지 않겠나 값이. 맞아요, 0보다 작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마이너스의 2.5 팩토리얼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기 유추를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로 더 내려갔으니까는 마이너스 값이 아닐까 하는데 이 값은 또 이제 0보다 큰 그런 재미있는 성질을 가진 함수가 바로 이제 팩토리얼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팩토리얼 펑션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는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의 적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 결과는 이제 알파분의 1이 된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 양변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이쪽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이 되고, 이쪽을 미분하려면 이제 알파가 이 적분 안쪽에 있으니까 요 이제 미분을 적분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적분 후에는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알파의 함수 이렇게 남지만은, 이게 적분하기 전에 그 적분 함수는 알파만의 함수가 아니라 x의 함수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미분할 때는 이렇게 편미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요거와 요거를 비교하면은 이제 x의 1차항이 들어가고 여기에 비해서 x의 1차항이 들어가서 적분이 되면은 알파 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이쪽부터 보면 이쪽은 마이너스 알파 3승분의 2가 되고, 이쪽은 이제 똑같이 해서 결국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결국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니까, 요 x에다 마이너스 x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면 이제 여기 x 제곱이 됐을 때는 이제 알파 3승분의 2가 된다 해서 대강 좀 감이 잡히죠, 트렌드가.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면 확실하게 이제 잡혀요. 그래서 알파 3승분의 2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이제 마이너스 알파 4승이 되고, 그리고 앞에 이제 3이라는 개수가 붙는데 원래 2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요쪽은 이제 마이너스 x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3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비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x 3승이 됐을 때 보면은 요 분자가 3팩토리얼이 되죠. 2, 3은 6이니까 3팩토리얼이 되고 분모의 차수는 요 x의 차수에 비해서 한 차수가 높은 이제 그런 차수로 결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봤듯이 요게 이제 n이 되면은 이게 n이 되면은 그러면은 요 적분의 결과는 분자가 n 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알파에 요 차수보다 하나 높죠.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가 1이 되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알파가 1이 되면은 결국 이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x의 n승에 알파가 1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적분은 다 n 팩토리얼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고 만약에 n이 0이면 x의 0승이니까 이제 x의 그 항은 없어지고 이제 요쪽이 0 이제 n이 0이니까는 0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0 팩토리얼.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적분한 결과예요.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은 1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0 팩토리얼이 이제 1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정수를 했는데 근데 이게 n이 정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 실수라도 되느냐 이게 된다는 거죠. 뭐 1.5도 될 수 있고 뭐 마이너스 1.5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감마 펑션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익스포넌트가 꼭 굳이 이 정수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x의 p-1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dx를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한 거를 감마 p라고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p는 그냥 이게 이제 양의 실수예요. 양의 실수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의 실수일 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n하고 구분한 거는 n은 정수의 의미를 많이 띠잖아요. 우리가 n 쓰면은 왠지 정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따로 써서 이거는 이제 정수일 때 이렇게 해서 n-1 팩토리얼 이렇게 했는데 꼭 n이 이제 정수일 필요 없는 거죠. n이 정수일 필요가 없이 실수여도 된다. 심지어 마이너스 값을 이제 줘도 이제 팩토리얼 값이 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그 마이너스 1.5 팩토리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n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0.5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감마에 마이너스 0.5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1.5의 팩토리얼이죠. 이 값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감마 p 플러스 1 하면은 이건 이제 p 팩토리얼이 되죠. 그죠? n일 때가 n-1 팩토리얼이니까 여기다 하나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p 팩토리얼이 돼요. 그죠? p 팩토리얼. 감마 p 플러스 1은 p 팩토리얼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p-1 팩토리얼 곱하기 p니까 그렇게 해서 p-1 팩토리얼은 바로 감마 p이고 거기다 p를 곱한 거죠. 그래서 감마 p 플러스 1은 p 곱하기 감마 p다 이런 게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고 물론 p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에 이렇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거는 이제 이거 해보면 되죠. p일 때 p-1이니까는 p 플러스 1일 때는 이게 p죠. 그죠? p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이건 부분 적분 하면은 요거를 이제 적분하는 거 해서 요걸 적분하면 u 하고 요거 그냥 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요 적분한 거 다음에 이제 요거 xp를 갖다 미분을 해야죠. 미분. 그러면 p에 x에 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요거는 0이 되죠. 그죠?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그것이 0으로 가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제 무한대가 0으로 가는 그런 그 속도가 x의 그 x가 무한대일 때 이제 저기 무한대 피승이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는 더 빠르다 해서 이제 무한대일 때 0이 되고 0일 때는 x가 0이니까 0 돼서 이거는 이제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요게 남는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p는 적분과 관계없으니까 빠져나오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냐면 감마 p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마 p 플러스 1은 p 감마 p가 된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감마 4분의 9예요. 감마 4분의 9 하고 감마 4분의 1의 b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이쪽이 크니까는 이제 이 값이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분모는 4분의 9고 분자는 4분의 1이니까 마치 1보다 작을 것 같은 마치 그냥 4분의 9분의 4분의 1 하면은 이제 분모가 크니까는 이게 마치 저기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마 4분의 9 하면 이거는 감마 4분의 5 더하기 1이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죠? 그렇게 되면 감마 p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p 감마 p니까는 요게 이제 요게 p인 거죠. 요게 p. 그래서 감마 p 플러스 1은 p 감마 p니까 4분의 5에 감마 4분의 5 이렇게 되고 또한 또 감마 4분의 5는 감마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요게 4분의 1이 나가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에 감마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감마 4분의 9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 요거 분의 감마 4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감마 4분의 1 이건 상쇄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5분의 16 해서 1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그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그 굉장히 꽤 그 이제 그 옛날 인물이죠. 그래서 요 버르누이에 대해서는 수리물리학 1에서 우리가 1개 미방 중에서 좀 복잡한 그거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버르누이 하면은 버르누이 원리로서 이제 유명하죠. 물리 베르누이의 원리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뭐 초등학교 때도 뭐 들어본 적이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베르누이 원리를 처음 소개한 그 사람은 이 제이콥 버르누이예요. 그리고 요 수학자 다니엘 버르누이는 제이콥 버르누이가 다니엘 버르누이의 큰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제이콥 버르누이의 동생이 있는데 그 요한 버르누이라고 이 동생이 수학자예요. 그래서 그 수학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 버르누이도 이제 수학자인 거죠. 네, 그래서 버르누이 가문이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네덜란드 쪽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주로 이제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이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스페인은 지금도 캐톨릭이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 강했는데 이제 워낙에 그 캐톨릭이 오래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좀 이게 좀
그 내부적인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면죄부 뭐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죠. 신교라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해갖고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믿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신교를 믿는 이쪽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이 탄압을 받으니까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다수가 스위스로 이제 갔어요. 망명한 거죠. 왜냐하면 스위스는 산으로 둘러싸여 갖고 이제 쉽게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2차 대전 중에도 이 스위스만 이제 전쟁터가 아니었죠. 산에 그냥 그 기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스위스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문맹 지역이었는데 이 위그너들이 보면 이제 좀 뭔가 나름대로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진보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진보해 있는 거죠.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포함돼서 거기 가서 이 스위스를 발전시켜서 지금과 같은 그 선진국 스위스를 이제 만드는 또 원동력이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드디어 스위스에서 아인슈타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이제 굉장히 문명화된 그런 문명 선진국으로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저기 이제 베르누이를 포함한 그 위그너들이 스위스를 많이 가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죠.